스톱! 스톱! 야, 네가 선수제 학생이냐? 공부해서 풀어갈래? 새벽부터 훈련하고 언제 공부하지? 내일 또 새벽 훈련 가야 되는데. 스톱! 훈련 끝났다고 아주 신났구만. 옷걸은 그게 또 뭐냐? 야, 골 넣으니까 좋냐? 그런 게 이거면 선배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기합받기 싫으면 깨끗이 비워라. 자, 여기도 많으니까 천천히 먹어. 스톱! 야, 빨리 안 하냐? 어? 이야, 다리 참 예쁘네. 운동만 하기엔 아까운데. 대학 스포츠 배움으로 단단하게 흘린 땀만큼 평등하게 한국 대학 스포츠 협의회. 좋았어 버스타드. 한국 대학 스포츠 협의회.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How long do we gotta stay here for people we don't know in one lives? So take me home, we can run away to another place. 한국 대학 스포츠 협의회. 대학운동부의 학생 선수들이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 대학 스포츠 협의회가 응원합니다. 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il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is is our moment. 연승을 이어가고픈 홈팀 전승승이라는 기록을 쓰고픈 원정팀이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세상의 너를 증명하라 2023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맞대결 이재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경기 이 중앙대학교를 홈에서 잡으면서 동국대학교가 홈 경기 첫 승 그리고 리그에서 세 번째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동국대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긴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큰 난적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고려대학교인데요. 현재 전승 우승을 목표로 10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또 지난 경기에서 라이벌 연세대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기세가 더욱더 올라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리그 우승 9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해에도 연세대를 이긴 다음에 중앙대에게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정신무장을 또 단단히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남대부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압도적으로 10승 0패 1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3승 7패. 작년의 동국대학교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순위는 좀 어울리지 않은 동국대학교입니다.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력이 좀 약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더 좋은 성적을 거뒀고 네. 올해는 전력이 조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상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그 때문인지 지금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만으로는 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농구라는 스포츠의 한몫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지금 또 고려대가 가는 경기장에는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응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압도적인 성적만큼 팬들 부름 관중을 또 몰고 다니는 고려대학교인데요. 네. 이호근 감독의 표정도 참 지금 하지만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모두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호근 감독의 얼굴 표정이 밝지는 않은 건 또 부상 선수가 또 있거든요. 네. 선수들이 또 몸 컨디션 자체도 좋지 않은 선수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상대를 만났는데 만약에 오늘 고려대를 잡는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더더욱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산술적으로는 동국대학교가 플레이오프 진출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한다면 더더욱 그 플레이오프행 불씨가 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3경기를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3경기를 모두 다 이긴다면 그러면 득실 편차에 따른 이제 순위를 결정을 해서 네.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순위에서도 살펴보셨다시피 중위권에 이 승률이 같은 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또 이제 경기를 물고 물리는 경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6승을 하게 되면 동률을 이뤄서 순위가 나뉘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만약에 오늘 이 거함 고려대학교를 잡게 되면 더욱더 기세와 함께 다음 경기들을 잘 치를 수 있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죠. 맞습니다. 또 이제 물론 고려대는 오늘 이기는 게 지금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선수들도 주의장 감독도 전승 우승을 목표로 또 세웠었기 때문에 네. 오늘 무조건 이기려고 나올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고려대가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농구와는 조금 다른 농구로서 경기를 풀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지금 1학년 유민수, 윤기찬, 문유현 선수는 또 언더 19 남자 월드컵, 농구 월드컵을 위해서 좀 차출이 또 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26일부터 팀 소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훈련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요. 자, 양 팀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동국대학교인데요. 지난 경기 중앙대학교의 경기에서 2학년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그 2학년들의 활약이 있을지, 그리고 플레이오프행 이 작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동국대학교입니다. 맞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3점이 좀 터진다면 또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원정팀 고려대학교인데요. 라이벌전 승리로 끌어올린 기세. 하지만 지난해 그 경각심을 가지고 목표 전승을 향해서 나가야 할 고려대학교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1학년 3명이 부재 지금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희정 감독은 이것 역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좀 대비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1학년들이 입학했을 때 U19 대표팀에 뽑혔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올해도 차출될 거라 예상을 하고 동계훈련 할 때부터 준비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유니버시아드 대표팀 아니면 또 유문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성인 국가대표팀에 뽑힐 거라는 생각까지 하고 동계훈련부터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 준비해왔던 걸 갖다가 이제부터는 이제 써먹어야 되는, 사용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도 문유현
임정현 선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김도원 선수라든지 박정환 선수가 또 문현 선수보다 더 경험이 있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 잘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이제는 팀을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이전까지는 이들이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 기회가 조금 적었는데 문현 선수 빠진 자리를 이들이면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동국대학교 지난 경기 사실 이대균 선수 그리고 박승재 선수가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경기에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고 그렇기에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이 관계자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임정현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었던 그런 동국대학교의 지난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또 뭐 들리는 얘기로는 한 6명 정도가 걸렸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 그래도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기세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난세 속에서 영웅이 등장을 하면 그 팀은 흐름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맞습니다. 이 두 팀의 오늘 경기 사실 고려대학교도 지금 3명 빠진 선수 이외에도 부상으로 지금 경기에 뛸 수 없는 선수들도 좀 많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는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경기 뛰지 못하는 선수가 한 3-4명 정도 더 있거든요. 네. 자, 홈팀 고려대학교의 스타팅 5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무빈, 김도훈, 김태훈, 양준, 문정현 선수가 먼저 나서는 고려대학교입니다. 특히 신주영 선수가 발목을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높이가 좀 필요한 상대를 동국대를 만났는데 신주영 선수가 좀 빠진 게 아쉽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신주영 선수 사실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홈팀 동국대학교고요. 임정현, 한재혁, 백승혁, 유정원, 지용현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1학년이 3명이 포함이 됐어요. 지금 박승재 선수와 이대균 선수가 빠져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직전에 기사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다시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선수들이 컨디션 저하가 된 부분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동국대학교는 오늘 또 백승엽 선수도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저희가 체크가 됐습니다. 네, 몸이 조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경기 황현우 주심, 이경환, 강준구 부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심판들이 좀 주심급으로 돌아도 되는 심판들이 그러니까요. 네, 3명이나 들어와 있네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는 부분을 이런 또 심판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 선수들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시즌에 이 연세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승리 이후에 중앙대전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선수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경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죠. 남아있는 경기도 다 중요하고요. 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일 날 건국대와 홈 경기를 갔는데 네. 지금 연세대도 계속 남아있는 경기를 모두 다 이긴다 그러면 고려대는 이제 15일 날 홈에서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경기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하나 다 이겨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승 우승을 노리는 고려대학교와 그리고 홈 두 번째 승리 연승을 노리는 동국대학교의 맞대결이 잠시 후에 펼쳐지겠고요. 역시나 고려대학교 선수들 경기 전에 본인들의 어떤 전통의 응원구를 외치기 위해서 도열을 해 있습니다. 네, 언제나 들어도 우렁찬 고려대학교의 이 전통의 응원 소리였습니다. 지금 관중석을 잠시 찾아봤는데 네. 박수를 치는 팬들이 좀 더 많았거든요. 이거는 동국대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오히려 고려대 팬들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화면을 보이는 기준으로 이 화면에 보이는 팬들이 동국대학교 팬들이고 이 화면 반대쪽에 있는 팬들이 또 보통 원정팀이 앉는데 지금 홈석에도 고려대학교 팬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고려대 벤치 위쪽에 앉아 계시는 팬들이 고려대 팬들로 또 보입니다. 네. 원정 경기지만 아무래도 이 거리상 멀지 않은 또 두 학교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홈팬들이 자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양준 선수와 지용현 선수의 힙업으로 양 팀의 1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힙업과 함께 1쿼터 출발합니다. 홈팀 동국대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 원정팀 고려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자, 시작부터 외곽으로 바로 빼줬어요. 김도훈 숙여놓고 박무빈 오픈 석점! 시작부터 고려대학교가 박무빈의 석점으로 시작을 알립니다.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에 패스가 너무나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서 첫 번째 공격을 성공했거든요. 네. 박무빈 선수 역시나 뭐 리그 최고의 슈터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곧바로 응수하는 지용현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용현 선수가 2학년인데도 첫 번째 득점 잘해줬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었던 지용현 선수였습니다. 수비가 지용현 선수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비어 있어요. 김태훈의 마무리.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공간에 잘 찾아 들어갔던 공격이 한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준 선수에게 우선 공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선수들이 막 움직임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고려대학교가 2대5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승엽 탑으로 쭉쭉 들어가 봅니다. 한재혁 여기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은 양준 선수의 반칙으로 보이죠? 그렇죠. 양준 선수가 이제 돌파하는 걸 조금 저지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한재혁 선수의 패스였고요. 백승엽 오른쪽 한재혁. 자, 그대로 왼쪽 쇼코너 베이스라인 쪽 양준이 타이트하게 붙습니다. 그대로 쏴봅니다. 하지만 림 안쪽에 맞고 떨어졌던 유정원의 슈팅이었습니다. 김도훈 선수가 박무빈에게 넘겨줬고요. 빠져나왔어요. 양준입니다. 그대로 레이업 득점. 양준의 리머텍 성공. 동국대가 스틸을 적극 좀 노리는 수비를 하고 있는데 그 수비가 여의치 않을 때는 또 지금처럼 득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몸으로 밀면서 지용현, 양준. 네, 지금 마지막 터치가 양준 선수였고요. 지용현 선수가 영리하게 양준 선수를 이용했던 그런 공격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지금 동국대는 지용현 선수를 이용하는 공격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양준 선수가 그래도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도훈이 타이트하게 마크를 해주고 있고요. 길게 지용현 큰 키를 활용해서 잡아냈는데요. 자, 이 패스가 김태훈에게 끊겼습니다. 툭툭 치고 올라가요. 문정현 다시 풋백 득점 시도. 티빈 세 번의 시도 끝에 결국엔 문정현이 득점에 성공을 했네요. 문정현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 2개 챙기고 득점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코어는 2대9. 역시나 문정현 선수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드라이브인 한재혁 어려운 자세. 리바운드를 한번 띄워봤습니다만 양준이 큰 키를 활용해봤습니다. 황빈 외곽 김태훈 와이드 오픈 깨끗합니다. 고려대학교가 시작부터 동국대학교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홍대 무구에서 호흡을 맡았던 두 선수거든요. 네. 정말 멋진 또 3점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고려대학교가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유정원이 한 차례 넘겨줬고요. 자, 줄 곳을 한번 바라보고 있는 백승혁입니다.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김태훈 선수와 한재혁 선수의 충돌이었고요. 네. 지금 동국대는 1쿼터를 좀 뒤지고 나가고 있는데 1학년 3명이 선발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주축인 선수가 지금 벤치를 짓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언제 나올지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려대는 이때 점수차를 더 벌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스텝백 석점. 그리고 휘슬이 울렸어요. 자, 윤정현 선수가 들어가서 김태훈 선수 반칙이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김태훈 선수가 파울 2개째거든요. 그렇죠.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가용 지금 현재 엔트리에 9명의 선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8명의 선수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많은데 김태훈 선수 앞으로는 파울 관리 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양 팀의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윤정현 선수가 이렇게 되면 3샷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샷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임정현 선수가 슈터인데 자유투 성공률은 33%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은 모습이고요. 네, 3점슛 성공률이 32.6%인데 자유투 성공률이 33.3%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임정현 선수인데요. 그렇죠. 3개 중에 1개를 성공시키는 임정현. 지난 경기에서 25점 올리면서 고려대를 꺾는데 완전히 선봉에 섰던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자유투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중앙대를 잘 꺾었던 동국대학교. 문정현 버티면서 득점. 그리고 엔드원. 역시 문정현 선수가
왜 이 선수가 대학리그 최고의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정현 선수가 포스트에 자리를 잡았을 때 박무민 선수가 패스를 정말 또 잘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득점이 나올 수 있었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신주영 선수가 빠져서 높이에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문정현 선수라든지 양준 선수가 버티고 있고 또 박준현 선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높이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는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정현의 엔드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스코어는 3대13입니다. 빠르게 동국대학교가 나가봅니다. 한재혁 좌중간 석점 들어갑니다. 한재혁이 동국대학교의 첫 번째 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동국대는 이제 지난해 김승현 선수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자리를 메워줄 선수 중 한 명이 한재혁이었거든요. 네. 감점 좋았습니다. 박무빈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양준이 큰 키를 활용해 봅니다. 김도훈 수비에 걸려요. 곧바로 양준이 커버를 합니다. 양 팀이 지금 블락 1, 2위를 달리는 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동국대가 블락을 저지했지만 그래도 양준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서 잘 넣어줬습니다. 고려대학교가 1쿼터 집중력 상당히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용현과 양준, 지용현의 스핀 무브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문정현이 이 볼을 따냈습니다. 왼쪽 황우빈 드라이브인 립을 통과합니다. 결국에는 동국대학교 벤치에서의 타임아웃을 이끌어내는 박무빈 선수의 멀티진 돌파 이후의 슛이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동계훈련 할 때부터 이제 포워드 농구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올 이번 시즌 들어와서 또 이제 가드 농구가 조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주의장 감독은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큰 틀을 보면 결국은 빠른 농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고려대가 빠른 농구를 통해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여의치 않게 풀리지 않았을 때 슛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고려대가 빠른 공격을 한다는 걸 알고 백코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고려대학교의 공격 능력이 좀 살아나면서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그래도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영현 선수를 통해서 양준 선수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또 하고 있거든요. 양준 선수가 빠지게 되면 높이 있는 선수는 고려대에서는 물론 이제 문정현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그 골밑에서 버티는 힘이라든지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높이는 확실히 낮아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동국대는 이대균 선수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지영현 선수가 계속 양준 선수를 괴롭히는 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동국대학교가 이대균과 박승재를 동시에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수 교체를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지금 동국대 이학생 선수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트윈 타워를 이제 동국대가 서고 있거든요. 네, 지용현과 이대균의 트윈 타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대균 탑에서 핸드업 이상현, 지용현 미들레인 점퍼 득점 불발. 양준이 또 한 번 높이를 활용해 봅니다. 오늘 양준 선수가 리바운드 집중력, 오펜스 리바운드와 디펜스 리바운드 잘 잡아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동국대는 또 지역방을 쓰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패스를 돌려보면서 지역방어를 깨고 있습니다. 문정현. 하지만 다시 막혀서 외곽 안쪽 속여놓고 문정현 또 하나의 득점. 지역 방어를 깨는 정석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듯합니다. 그렇죠. 지금 열려 있어요. 지용현.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온 그런 패스웍이 연결이 됩니다. 김도훈 문정현 쪽으로 행운의 연결을 했고요. 다시 김도훈. 이 패스는 지용현이 툭 건드려봤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양준 선수를 바라봤던 패스인데요. 지금 김태훈이 완벽하게 패스를 끊어냈어요. 그리고 김도훈입니다. 양준 피슬. 지금은 이학생 선수의 반칙. 동국대가 16점 차 현재 뒤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용현 선수를 빼주고 임정혜 선수를 다시 투입시키는 동국대학교 벤치입니다. 지금 트윈타워를 섰을 때 높이의 우위가 그렇게 돋보이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정현 선수를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안쪽에서 버텨줘요. 양준이 이겨냅니다. 양준 선수의 장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한일 대학 농구 할 때부터 양준 선수가 좀 좋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자, 외곽 임정현, 이상현 왼쪽으로 치우칩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지금 야투 성공률도 이 시점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점 차. 박무민, 문정현, 김태훈 빠른 패스 그대로 올라가요. 김도훈 득점 불발. 하지만 고려대학교가 득점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동국대학교의 수비를 깨는 멋진 패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균이 마무리. 결국에는 박승재와 이대균 두 명의 고학년 선수들의 합작품이 나왔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앞선 중앙대 경기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내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뒤집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수비 하나 성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그 경기도 역전승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양준 외곽 빠른 패스 오른쪽 코너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정현 리바운드 안쪽 또 한 번 양준. 골 밑에서 오늘 양준의 역할 고려대학교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정현 선수가 정말 리바운드 능력이 뛰어나는 게 저런 장면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패스까지 해주면서 양준 선수 득점을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현, 박승재 앞쪽에 김태훈이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대균, 박승재 타클락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결국에 양준의 수비에 막혔습니다. 강무빈 스텝 밟고 올라갈 때 그러나 여기서 트래블링이에요. 자, 강무빈 선수가 한번 앞쪽의 수비들을 스텝으로 좀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트래블링이 나왔고 지금 이전에 지금 박승재 선수가 실책이 했는데 그때 김태현 선수의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올 수 있었던 스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8대 24 박승재 기습적으로 석점 들어갑니다. 박승재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들어와서 이런 석점이면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동국대가 올해 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점 슛이 안 터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이런 3점 계속 들어야 됩니다. 문정현 자유투라인에서 왼쪽으로 빼줍니다. 김도훈. 지금도 영리하게 이학수 선수의 발을 맞추는 김도훈의 플레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선수 교체를 하네요. 김도훈 선수를 빼주고요. 박정환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김도훈 선수와 박정환 선수 모두 말씀해주신 대로 경험이 또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고려대 김태훈이 도와줬습니다. 박무빈 석점 들어가요. 박무빈에게 열려있으면 지체 없죠. 고려대가 올해 대학농구리그 중에서 팀 최다인 3점슛 9개 성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화력을 오늘 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상현 돌파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대균 앞쪽에 양준입니다. 직접 버텨내고 올라갑니다. 동국대는 공격의 절반 정도가 양준 선수를 상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양준 선수의 컨디션 물론 이번 시즌 굉장히 좋습니다만 오늘 더더욱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문정현 오른쪽 풀업 점퍼 박정환의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승재가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고려대학교 수비진들이 지금도 수비를 해내고 있고요. 이대균 핸드업. 이 패스가 끊겨요. 강무빈, 김태훈 그리고 김태훈 레이업 통과합니다. 김태훈 선수 운동 능력이 정말 좋거든요. 네. 자, 하지만 동국대학교도 곧바로 빠르게 올라가 봅니다. 이상현 그러나 인앤아웃. 문정현이에요. 오른쪽에 박무빈. 지금은 터치가 있었어요. 임정현 선수의 반칙. 자, 이렇게 되면서 동국대학교도 임정현 선수가 개인 2번째 반칙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실책이 많고 그 실책을 이끌어내는 고려대학교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정말 좋네요. 그뿐만 아니라 또 빠르게 그걸 갖다가 속공으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 동국대가 정말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빠른 농구였거든요. 근데 동국대는 올해는 빠른 농구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반면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속공에 7개 이상 성공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지금 속공이 7.5개이거든요. 지난해 그렇죠. 평균 7.6개였고 올해도 네. 7.5개. 동국대는 지난해 평균 7.5개의 속공을 했던 팀인데 올해는 4.1개의 속공으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오늘 1쿼터부터 빠른 농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고려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정현 선수가 자유투 2개 중에 1개를 성공을 시키면서
1쿼터 현재 17점 차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학승 쇼코너, 지용현 득점 불발, 문정현 리바운드. 자, 문정현 선수 말씀하신 대로 리바운드 집중력도 상당히 좋고요. 1쿼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때 반칙이에요. 지금은 이상현 선수 반칙입니다. 네, 지금 이제 팀 파울이 하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대의 공격 흐름을 한번 파울로서 끊어줬습니다. 네. 참 동국대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으로 이어져도 슛이 잘 들어가지 않은 상황도 나오고 있고요. 양준, 김도훈 순식간에 3명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김태훈에게 열려 있어요. 툭 치면서 하지만 다시 고려대학교.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1쿼터 종료 시점 13대 30, 17점 차로 고려대학교가 벌려놨습니다. 지금 1쿼터부터 빠른 농구, 여기에 또 3점까지 터지면서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 1쿼터를 마무리한 고려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쿼터 고려대학교가 좀 많이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2쿼터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How long do we gotta stay here for people we don't know and want lies? So take me home, we can run away to another place.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How many you hit double? This year. How many you?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좋아 스포츠 스타드.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네, 다시 동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1쿼터 고려대학교가 빠른 농구를 보여주면서 동국대학교를 완전히 좀 잡아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반면에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는 고려대학교 선수들을 상대로 지난 중앙대학교 정말 좋았던 모습이 1쿼터에 나오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공격 리바운드를 7개나 뺏겼거든요. 네. 그래서 리바운드에서 동국대가 3대 15 지금 이렇게 크게 뒤지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박무빈 선수가 시작부터 2개의 또 3점 슛을 집어넣었던 고려대학교고요. 지금 문정현 선수는 벌써 1쿼터 종료 시점에서 리바운드가 8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동국대가 3개의 리바운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문정현 선수는 공격 리바운드 4개, 수비 리바운드 4개를 잡았거든요. 그렇죠. 양준 선수 2개와 오펜스, 디펜스 각각 2개씩의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4개의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좀 반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2쿼터의 동국대학교입니다. 2쿼터 출발합니다. 동국대학교의 선공. 이학승 오른쪽으로 이대균, 양준이 붙어요. 지용현, 문정현의 수비가 또 한 번 성공했습니다. 박정환, 앞쪽에 박승재가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요. 양준의 스크린 이후에 오른쪽으로 문정현, 또 한 번 빠르게 양준, 자이투라인 점퍼 들어갑니다. 19점 차. 고려대가 1쿼터 시작할 때도 펜트존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공격 기회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2쿼터도 그렇게 공격 기회를 만들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대균 캐치앤샷 3포인트 들어가지 않고 지금 문정현 선수와 김도훈 선수 경기력끼리 충돌하는 모습이 한 차례 있었고요. 문정현 우중간, 박정환, 양준, 그러나 여기서 휘슬을 울렸습니다. 박승재 선수가 문정현 선수와 충돌이 있으면서 박승재 선수의 반칙이 지금 문정현 선수가 이제 박정환 선수가 이제 스위치, 동국대에서 스위치 디펜스를 하면서 미스매치가 생겼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노리는 과정에서 박승재 선수가 이제 문정현 선수에게 파울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캐치앤샷 그대로 맞고 떨어져요. 하지만 문정현이 또 한 번 오펜스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반대쪽 길게 문정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정현 선수가 완벽한 선수입니다만 유일하게 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면 이 외곽슛인데요. 그렇죠. 3점 슛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죠. 네. 자, 지금도 석점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던 문정현의 석점 시도였고요. 네, 오늘 경기 전까지 25.9%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승재가 재치 있게 득점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벤치에서 시작했던 박승재 선수가 서서히 득점력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박승재와 이대균이 좀 해결해줘야 하는 동국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농구 리그에서 득점 폭발력이 가장 좋은 선수를 뽑으려면 박무빈 선수와 함께 또 박승재 선수를 뽑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김도훈에게 타이탄 수비. 김도훈 선수가 문정현 쪽으로 일단 볼을 넘겨줬습니다. 앞쪽에 지용현, 문정현 멈춰놓고 올라갑니다. 이 앞쪽에 맞고 떨어졌던 공이었고요. 박승재 그대로 올라와서 뱅크샷 그리고 리바운드까지 도전해봅니다. 마지막 터치가 박승재 쪽으로 박승재 손에 맞았고요. 고려대학교 벤치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쿼터 현재 7분 45초가 남은 상황에서 고려대학교가 이 쿼터 첫 번째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문정현 선수의 이 오펜스 리바운드 가담 이 률이 굉장히 좋은 고려대학교고요. 그렇습니다. 문정현 선수가 신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리바운드 능력을 보면 정말 탁월하거든요.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정말 좋아서 리바운드를 굉장히 많이 잡고 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쿼터 들어와서 첫 번째 공격은 성공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크게 앞서고 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공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작전 시간을 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동국대학교 반면에 지금 일단 박승재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조금씩 이제 따라갈 수 있는 희망을 보고 있는데 지난 경기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박승재와 이대균도 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경기에 잘했던 이 이학년 선수도 다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절실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상현 선수라든지 임정현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또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네. 특히 동국대가 이기는 경기를 보면 3점이 터질 때 경기를 좀 수월하게 풀어 나갔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진 선수, 이승엽 선수 이런 선수들이 슛을 많이 던져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미까지도 살아나는 공격이 좀 많이 나오고 또 활발하게 빠른 공격이 펼쳐졌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화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화력이 좀 없기 때문에 동국대학교가 하위권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고 더군다나 또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 올해는 대학농구 리그 기준으로 야투 성공률이 가장 떨어지는 시즌이거든요. 네. 자, 어떻게든 선수의 자신감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작전 타임 이후에 지금은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문정현 선수가 골 밑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에서 패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정현 선수가 패스를 받기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네. 박종환 선수의 패스를 받지 못했던 문정현. 동국대학교가 일단 공격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학생 드라이브인 올려놓습니다. 득점! 이학생 선수가 수비를 좀 잘하는 선수인데 그래도 한 번씩 득점을 해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득점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학생 선수의 득점이 또 하나하나씩 터져준다면 추격할 수 있는 의지를 또 가질 수 있는 동국대입니다. 양준, 박무빈 흔들어 놓고 안쪽 다시 바깥쪽이에요. 박정환, 박승지와의 매치업입니다. 드라이빙 그리고 이만 쪽에 떨어져요. 지금도 샤클락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환 선수의 타이탄 샷이 성공을 했습니다. 임정현, 박승재 왼쪽에 이상현. 샤클락 10초 안쪽으로 떨어졌는데요. 숨겨놓고 이학승. 방금 전 슛은 들어갔는데 지금 슛은 또 들어가지 않았던 이학승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김태훈이 박무빈 쪽으로 돌려줬습니다. 오른쪽으로 드라이빙 올려놔요. 확실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완벽하게 자신감을 찾은 모습입니다. 양팀이 지금 이제 돌파 중심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고려대는 성공하고 있고 동국대는 그게 성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는 고려대학교 수비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이대균, 양준 왼쪽에서 박승재 3포인트. 문정현이 또 한 번 골 밑에서 기다려요.
김태훈 달려들어가는 반대쪽 잘 봤어요. 완벽한 플레이로 또 한 번 속공을 성공시키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결국은 지금도 문정현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앞쪽을 뛰어가는 김태현 선수에게 빠르게 아웃렛 패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속공이었거든요. 네. 지금 뭐 1쿼터 때 기록지에는 고려대 속공이 2개로 표시가 있는데 저희들이 느낄 때는 한 4-5개 정도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2쿼터 들어와서도 이제 빠른 농구가 한 번 또 나오면서 동국대의 작전 시간을 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가 그 고려대학교의 공격들을 좀 막아내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수비에서 해내지 못한 것들이 공격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고려대는 21점 차까지 벌렸거든요. 네.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고려대학교가 113점을 올리면서 시즌 가장 많은 점수를 좀 올렸습니다. 그때 113대 75로 이겼었죠. 네. 오늘도 네. 근데 뭐 고려대가 그래도 2016년 5월 31일 날 108대 66으로 42점 차이도 또 이겼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고려대가 동국대를 상대로 가장 크게 이겼던 점수 차이가 42점 차이입니다. 네. 자, 왼쪽에서 동국대학교가 이 타임아웃 이후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재혁 드라이브인 레이업 들어가지 않아요. 자, 문정현 잡아놨습니다. 왼쪽에서 박정환. 여기서 고려대학교가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오는 공격 성공을 만들어줍니다. 박정환 선수가 계속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슬이 울려요. 자, 일단 동국대학교가 반칙을 얻어내긴 했습니다만 이 쿼터 절반 정도가 흘러간 상황에서 23점의 점수 차이.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점수 차이면 또 고려대가 득점을 올리는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면 또 100점 이상 득점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네. 이대균. 자, 앞에서 지금 이동근이 수비를 했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빠르게 나가요. 박무빈. 그리고 김태훈 또 하나의 속공을 만들어냅니다. 고려대학교. 고려대 속공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박무빈 선수에서 김태현 선수로 이어지는 패스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무빈과 문정현이 또 많은 시간 또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이 체력적 부담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박승재가 3포인트 연수하네요. 박승재 선수가 이동건 선수 앞에서 스텝백 3점을 또 넣네요. 네. 지금 이 3점이 터지지 않았으면 동국대는 정말 힘든 더 점수차가 벌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왼쪽에 박무빈. 지금은 한번 센스 있게 패스를 시도해봤는데 동국대학교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임정현 왼쪽 코너. 박승재. 자, 선수들 벌써부터 좀 치열하게 좀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느껴지는데요. 박승재 슛 감각 올라왔어요. 박승재의 슛 감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만 박승재가 터지기 시작하고 박승재가 터지기 시작하면 동국대학교 선수, 이 고려대학교 수비진들이 박승재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박승재 선수가 한 쿼터에 19점까지 몰아쳤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득점력이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고려대는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물론 박승재 선수가 터진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20점 차이가 뒤집어지실 가능성은 조금 적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고려대가 원하는 농구로서 계속 경기를 풀어나가고 싶다면 박승재 선수의 득점력을 조금 저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지금 동국대학교는 박승재 선수의 석점과 2점이 터지면서 일단은 20점 차로 좁히는 데 성공을 했고요. 고려대학교, 하지만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도 고려대학교 이 속공을 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대균 선수가 양준 선수가 나간 다음에 이동균 선수가 좀 나왔을 때 이동균 선수를 상대로 또 이대균 선수가 1대1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박승재 선수 대신에 이대균 선수도 득점 좀 올려줘야 되는데 이대균 선수 손에서 득점이 좀 안 나오는 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또 어쩌면 20점 차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맡겨놓고 작전 시간 안 부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주의장 감독은 뭐 조선대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기 바라기 때문에 작전 시간을 불러서 선수들에게 또 한 번쯤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제 패턴적으로도 좀 한 번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칫 방심하면 또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문정현 좋은 패스가 또 한 차례 계속 들어가요. 문정현 외곽 김태훈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고려대학교가 패스로서 공격 기회를 또 한 번 엿봤습니다. 박승재 득점 불발. 그래도 고려대가 작전 시간을 부른 이후의 공격에서는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박무빈 프리콜 하지만 박무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박무빈의 셀레브레이션까지. 박무빈 선수가 3점을 또 넣었기 때문에 문정현 선수의 패스 자체도 또 이제 멋져 보였습니다. 네, 완벽한 두 명의 선수의 팀 플레이. 지금 박승재 돌파 과정에서 휘슬이 또 한 차례 울렸습니다. 박승재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은 김태훈 선수의 반칙으로 보이는데요. 김태훈 선수 2쿼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세 번째 반칙입니다. 자, 지금 일단 김태훈 선수가 주의정 감독에게 또 굴려 들어가면서 박준영 선수도 투입이 된 고려대학교고요. 자, 박승재 프리도우. 자, 박승재 선수 일단 슛 감각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승재. 박승재 선수가 여기서 좀 자유투를 넣어주면서 점수 차이를 야금야금 쫓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유투 성공률이 66.7%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도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12개 중에 8개를 넣었었거든요. 네. 근데 2개 다 놓치네요. 자, 박승재의 자유투 투샷 실패로 22대 45, 23점 차. 여전히 점수 차이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박무빈, 이동근 스킵 패스. 계속해서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찾아요. 탑에서 석점. 하지만 리바운드 이번엔 박무빈이 잡아냅니다. 박정환 왼쪽 문정현 2점 툭 쳐놓고요. 마지막 터치가 이학승 선수의 터치였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공격권입니다. 자, 지금도 박무빈 선수가 이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고려대잖아요. 지금도 또 이제 이거 고려대 팀 공격 리바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동국대는 리바운드를 너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정현, 이동근 오른쪽, 박무빈 올라갑니다. 3포인트. 박무빈 또 하나의 석점. 결국은 동국대가 공격 리바운드를 뺏기지 않았다면 내주지 않아도 되는 실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고려대는 반대로 공격 리바운드를 정말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득점을 또 많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이 리바운드 부분에서 동국대학교가 고려대학교에게 좀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학승 돌파. 그리고 이 리바운드 고려대학교가 또 따네요. 자, 이렇게 되면 공격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찬스인데요. 박승재 반칙입니다. 박승재가 지금은 들어가는 이동근 선수를 저지했습니다. 이동근 선수가 고려대와의 연세대와 경기를 할 때 순간적으로 신장이 큰 문정현 선수처럼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신장이 코트 위에서는 가장 큰 선수인데 또 드리블을 치고 넘어가다가 이제 파울을 얻었습니다. 이동근 선수 구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주의정 감독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선수 중에 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는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네요. 네, 지금 이제 스크린 과정에서 파울이 났다라고 판정이 휘슬이 불렸고요. 네. 22대 48. 지금 이제 고려대가 부상 선수가 조금 많은데 몸이 가장 좋은 선수를 꼽는다면 또 이동근 선수라고 또 꼽더라고요. 네. 이게 몸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부상을 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수들이 부상 당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은 포스트업 지용현, 그러나 볼을 잃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협력 수비. 박무빈이 움직이면서 박정환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문정현 오른쪽, 박무빈 스핀무 페이더웨이 들어가요. 박무빈 오늘 다양한 공격을 보여줍니다. 박승재 선수가 득점을 좀 폭발시키니까 박무빈 선수가 그에 응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한재혁 곧바로 석점. 하지만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석점 한 차례 그래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박승재 선수 외에 다른 선수의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한재혁 선수가 그걸 또 해주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경북대는 점차를 더 좁혀놓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패스 이동근 마무리. 지금도 문정현 선수 패스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동훈 선수가 가만히 서 있었다면 득점이 나올 줄 않았을 것인데 네. 이동훈 선수가 잘 들어갔거든요. 문정현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호흡이 정말 좋았습니다. 박승재 들어갈 때 많지. 박승재 쪽에 견제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승재 선수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제 기억으로는 1쿼터 때도 10.4초에 경기가 잠시 중단됐던 걸 기억하는데 그렇죠. 2쿼터에도 10.4초에 또 경기가 한번 중단되네요. 자, 박승재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끊겨요. 턴오버가 나와요. 또 한 번의 속공입니다. 박정환 레이업 득점. 이렇게 속공과 함께 경북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2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5대54. 고려대학교가 29점 차의 리드를 잡은 채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고려대는 주축 선수들이 조금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부상 선수까지 나오면서 오늘 조금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전신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와서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동국대는 조금은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올 시즌 정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고려대학교가 전반전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 기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스톱! 스톱! 야, 네가 선수자 학생이냐? 공부해서 풀어갈래? 새벽부터 훈련하고 언제 공부하지? 내일 또 새벽 훈련 가야 되는데. 스톱! 훈련 끝났다고 아주 신났구만. 옷걸은 그게 또 뭐냐? 야, 골 오니까 좋냐? 그런 게 이거면 선배들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기합받기 싫으면 깨끗이 비워라. 자, 여기도 많으니까 천천히 먹어. 스톱! 야, 빨리 안 하냐? 이야, 다리 참 예쁘네. 운동만 하기엔 아까운데. 대학 스포츠 배움으로 단단하게 흘린 땀만큼 평등하게 한국 대학 스포츠 협의회. 좋았어 버스타드.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How long do we gotta stay here for people we don't know in one lives? So take me home, we can run away to another place.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대학운동부의 학생 선수들이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응원합니다. 스톱! 스톱! 야, 네가 선수자 학생이냐? 공부해서 프로 갈래? 새벽부터 훈련하고 언제 공부하지? 내일 또 새벽 훈련 가야 되는데. 스톱! 훈련 끝났다고 아주 신났구만. 옷걸은 그게 또 뭐냐? 야, 골 오니까 좋냐? 그런 게 이거면 선배들 동기가 될 거 아니야. 기합받기 싫으면 깨끗이 비워라. 자, 여기도 많으니까 천천히 먹어. 스톱! 야, 빨리 안 하냐? 어? 이야, 다리 참 예쁘네. 운동만 하기엔 아까운데. 대학 스포츠 배움으로 단단하게 흘린 땀만큼 평등하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오! 오! 좋았어, 포스타드.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How long do we gotta stay here for people we don't know and want lies? So take me home, we can run away to another place.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대학운동부의 학생 선수들이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응원합니다. 세상에 너를 증명하라 2023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맞대결 양팀의 전반 기록 살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29점 차 압도적인 이 점수 차로 지금 또 승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역시나 리바운드 개수 차이가 정말 크게 납니다. 맞습니다. 지금 문정현 선수가 지금 12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국대 전체가 7리바운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문정현 선수의 디펜스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가 7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역시나 스틸도 많고요. 그러면서 속공 5개를 성공을 시켰던 고려대학교의 전반전 공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준 선수, 그다음에 이동근 선수를 상대로 포스트 공격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여기 이제 박준현 선수도 오니까 박준현 선수를 상대로도 이제 공격을 좀 많이 시도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 공격들이 좀 여의치 않았고 박승재 선수와 한승혁 선수가 좀 들어오면서 한재익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선수들은 이제 득점이 좀 나오면서 점수차를 조금씩은 이제 좁혀 나가긴 했지만 고려대가 빠른 농구를 펼치는 데다가 리바운드 우위를 통해서 내외곽에서 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득점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반면에 석점슛 성공률이 50% 절반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만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좀 드문드문 나왔던 석점이었고요. 개수도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동국대가 3점슛 성공률 자체가 높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오늘 경기만 보면 성공률 자체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하지만 고려대는 많이 던지면서 또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보다 3점슛 성공률은 높을지 몰라도 3점슛을 개수만 따지면 또 적게 넣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많이 3점슛을 좀 더 많이 넣었다면 점수차를 좁힐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점수차가 많이 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고려대학교가 압도적으로 기록과 어떤 집중력까지 좀 보여주었던 전반전이었고요. 동국대학교는 이 기록도 분명히 라커룸에 들어가서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도 홈팬들 앞에서 더욱더 좀 힘을 내서 경기를 또 펼쳐주길 바라는 홈팬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세 팀 이상 동률이 이룰 때는 득실 편차를 통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다 하더라도 점수차를 최대한 좁혀놓고 질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양 팀의 후반전 경기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How long do we gotta stay here for people we don't know and want lies? So take me home, we can run away to another place.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다시 동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양 팀의 경기는 3, 4쿼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29점 차까지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동국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바운드를 빠르게 좀 가져오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리바운드 단속부터 해야지 승부를 조금이라도 더 점수차를 좁히면서 경기 후반을 치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동국대학교 지금 홈 경기인데 지난 경기에서 중앙대를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쳐줬고 결국엔 역전승을 이뤄내면서 시즌 3승 홈에서의 첫 번째 승리를 챙겼는데요. 지금 곧바로 이어진 상대가 고려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언제나 항상 똑같은 결과는 없습니다. 충분히 선수들이 집중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는 이 본인들에게 그 유리한 어떤 전력상의 유리함을 그대로 결과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경기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학농구 리그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3점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3점슛 성공률은 이제 33.3%인데 그 때문인지 야투 성공률이 46.6%이거든요. 네. 이거는 대학농구 리그 기준으로 고려대에서는 가장 낮은 이제 두 번째 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야투 성공률은 62%거든요. 지금 3점이 조금은 안 들어가고 있지만 2점 슛을 정말로 높은 확률로 넣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 쿼터까지 80%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네, 79%거든요. 네. 자유투는 3개 중에 1개밖에 못 넣어서 33%인데 2점슛 성공률이 지금 79%라는 건 거의 모든 2점슛 다 넣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동국대가 골 밑에서 고려대의 슛을 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리바운드 단속뿐만 아니라 페인트 존이라든지 3점슛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슛을 좀 제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쿼터 시작이 됐고요. 자, 일단은 초반에 고려대학교의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박승재, 이학승 탑에서 박승재 석점. 오늘 박승재 감각 좋거든요. 박승재가 오늘 13득점째를 올리게 됩니다. 지금 남자 프로농구에서도 전반 끝났을 때 28점, 29점 차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는 모든 팀이 다 이겼었거든요. 네. 하지만 26점 차로 앞섰던 팀이 두 번이나 역전패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려대도 후반전에 승리를 장담하기보다는 집중력을 가지고 굉장히 납니다. 맞습니다. 사실 3쿼터 출발 자체가 턴오버로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내준 거잖아요. 그리고 3점 슛도 얻어맞았잖아요. 문정현의 석점이 터져요. 문정현 석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오늘 터졌습니다. 자중간 3점 슛이 조금 전반에는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오늘 또 3점 한번 넣어주고요. 자, 문정현 이렇게 되면서 문정현 선수는 3쿼터 시점에 더블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학승의 석점 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문정현이에요. 문정현 선수 또 리바운드 잡았죠. 네, 문정현 선수 지금은 들어갈 때 휘슬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역시나 이 선수가 왜 또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경기력이네요. 그리고 지금 문정현 선수가 그냥 약팀을 상대할 때는 출전 시간이 그렇게 썩 길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기량이 많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었는데 네. 한일 대학농구 선발 대회를 할 때는 문정현 선수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현재까지는 풀타임을 띄워주고 있고요. 자, 문정현 드라이브인, 이대균의 수비. 그러나 다시 볼을 잡아냈습니다. 빠르게 돌리면서 외곽에서 박무빈의 3포인트. 하지만 박승재가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도 빠르게 좀 나가려다가 수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요. 지금도 이대균에게 볼이 가는데 뒤쪽에서 문정현의 수비였어요. 그리고 이동근의 속공입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속공 이 과정 자체도 너무 깔끔합니다. 좀 전에 이제 문정현 선수가 수비 복귀가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래도 재치 있는 스틸을 좀 했고요. 그렇죠. 이학승 또 한 번 끌어냅니다. 자, 다양하게 많은 선수들 지금 아웃넘버 상황. 박무빈 레이업 득점. 자,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수비에서 공격에서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가 지역방을 서고 있는데 지역방을 통해서 지금 득점을 또 몰아치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오늘 9명의 가용 인원이고 많은 인원이 빠져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만 굴하지 않고 선수들이 더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해 그 연세대전 승리 이후에 아쉬웠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선수들을 정말 결의에 찬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는 연세대에게 승리한 다음에 이제 중앙대와 홈 경기를 가졌는데 그 경기를 이겼다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 경기에서 의외의 패배를 당하면서 전승 우승의 기회를 놓쳤었고 그게 주의장 감독은 오히려 이제 올해를 준비할 때는 독이 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올해는 이제 정관왕 또 이제 전승 우승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투지 그 집중력이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보인다라고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의정 감독이 사실 선수들에게 그런 부분도 많이 주문을 했을 거고요. 사실 감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주문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좀 지정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구현해내는 건 선수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만큼 올해를 어떻게 흘러갈지 준비하고 대비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호근 감독은 지금 참 답답할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적인 부분도 있고 부상을 달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지난 경기 정말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만 고려대를 상대로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고려대를 이기기는 힘든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남아있는 3경기를 위해서라도 오늘 좋은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도 한 지역에 올라가 봤는데요. 자, 이대균, 이동근이 팔을 뻗어서 일단 흐름을 한번 저지해줍니다. 지금 이대균 선수 앞에 문정현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이대균 선수가 신장의 유의가 있는데 패스보다는 본인이 마무리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왼쪽 이학생 다시 한재혁 쪽으로 탑에서 안쪽 좋은 패스예요. 이대균. 동국대학교도 지금 깔끔하고 간결한 득점이 나왔어요. 정말 또 한재혁 선수의 멋진 패스가 또 있었죠. 네. 하지만 곧바로 고려대학교가 한 번의 패스로 김태훈의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동국대가 수비 득점 성공한 다음에 지금 수비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저런 실점 하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재혁 먼 거리인데요. 림에 맞지 않고 그대로 베이스라인을 벗어났습니다. 한재혁 선수가 이제 동국대를 입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출전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호근 감독도 한재혁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를 했는데요. 지금은 3점은 조금 장악 동안 떨어졌습니다. 시즌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김승엽의 빈자리를 좀 메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재혁 선수. 지금은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턴오버. 동국대의 수비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박정환 선수의 트래블링이었고요. 동국대도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지난 전반전보다는 고려대학교의 실수를 조금씩 이끌어내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고려대는 전반까지는 실책 5개를 기록했었거든요. 네. 박승재. 먼 거리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정확한 슛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려대. 날카로운 패스. 한 번에 김태훈에게 연결됐어요. 지금도 박정환 선수가 김태훈 선수 쪽을 날카롭게 잘 찔러줬습니다. 맞습니다. 문정현, 박무빈 쏩니다. 그대로 또 통과합니다. 박무빈 선수의 석점 감각 상당히 물올라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문정현 선수가 좋은 패스를 또 내줬죠. 네. 임정현, 박승재. 앞쪽에 김태훈의 수비. 오른쪽 임정현 짧습니다. 주인영 감독은 이제 가용 인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전 경기까지 12명의 선수를 모두 활용하는 농구를 좀 많이 했다면 지금은 가용 인원이 적어서 지역방을 또 선다고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네. 문정현 따라 들어오는 박무빈을 봤습니다. 탑에서 김태훈 빠르게 왼쪽 패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정현이 팔을 뻗어봤습니다만 이대균이 큰 키를 지금은 활용을 했습니다. 자, 박무빈 반칙. 지금 박무빈 선수는 좀 의도적으로 반칙을 한 것처럼 좀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박무빈 선수가 이제 전반전까지는 파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흐름을 읽는 능력까지 보여줬던 박무빈 선수의 플레이였고요. 자, 동국대학교는 지금 이상현 선수를 다시 투입을 시켰습니다. 박승재, 한재혁, 다시 박승재,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이상현, 박승재까지 연결. 동국대학교도 빠른 템포로 패스를 좀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핀풋 박승재 레이업 득점. 하지만 박승재 포기하지 않았던 움직임이 득점을 만들어 줬습니다. 와. 지금 동국대 또 흐름을 탈 수 있는 득점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물론 두 배 가까이 점수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흐름을 가져가 줘야 하고요. 지금 호흡이 좀 맞지 않았던 김태훈 선수와 문정현 선수였고요. 지금 박정환 선수의 패스였군요. 박정환 선수와 문정현 선수의 호흡이 좀 맞지 않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34점 차. 일단 고려대학교가
크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동국대학교의 3쿼터 공격을 살펴보면 이전 이 전반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맞습니다. 여기 이제 3점슛까지 좀 폭발을 한다면 좋을 것 같고 수비에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준다면 점수 차를 조금 더 좁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한번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이 나오자 바로 또 작전 시간을 불러서 팀을 또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실 편차가 35.2점이거든요. 평균 이제 86.4점을 올리고 51.2점을 실점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대학농구 리그에서 덕실 편차가 가장 컸었던 때가 그런 기록을 남긴 팀이 2013년 경희대의 27.6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고려대는 30점 이상의 덕실 편차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가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이제 30점 이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뭐 득점과 실점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가자면 1위는 당연하고요. 득점은 약 86점, 실점은 약 51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가 지난 62.1점을 내줬던 적이 팀의 가장 적은 실점이었거든요. 2014년에 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10점 이상 줄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수비까지 완벽하게 좀 잘 구성이 된 고려대학교의 이번 시즌입니다. 맞습니다. 득점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네, 박승재 아하.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또 하나의 포인트를 올려놓습니다. 고려대가 이제 수비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불렀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동국대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작전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걸 또 박승재 선수가 득점을 해줬습니다. 자, 이동근이 빠르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어요. 여전히 고려대학교의 공격권입니다. 동국대학교 이 작전 타임 이후에 동국대학교 선수들도 집중력을 좀 끌어올린 모습이 더 보이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수비를 성공하기 직전까지 가는 더블팀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좀 흐름이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한 발씩을 더 띄워주는 것에 대한 그 역할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맞습니다. 지영현 선수가 다시 코트에 나왔습니다. 네, 이대균 선수가 들어갔어요. 이동근 그리고 다시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올라갈 때 휘슬. 프리드로 투샷 얻어내는 이동근입니다. 자, 일단 지용현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반칙을 범하게 됐고요. 자, 동국대학교 임정현 선수 투입을 다시 하네요. 지용현 선수를 곧바로 다시 불러드립니다. 지금 수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동국대거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재차 잡아서 들고 득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이동근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기 때문에 자유투를 또 던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올 시즌 고려대학교 신입생 많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또 그 중에 돋보이는 선수 중에 또 한 명이 이동근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동근 선수는 오늘 경기 전까지는 7.4점, 7.3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었고 네. 특히 블락이 1.2개로 거의 경기마다 한두 개 정도씩은 블락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블락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34대 67 많이 점수 차이가 벌어진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주희종 감독이 올 시즌 초반에는 포워드 농구를 통해서 또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가는 그런 농구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문유현 선수라던가 이랑현 선수들이 다시 돌아와서 MBC배와 이런 경기들을 펼칠 때는 또 가드진들로 구성된 그런 농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또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또 이제 그때 되면 문정현 선수와 또 박무빈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성인 국가대표라든지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바뀌고 이제 교체된다 하더라도 고려대가 하는 농구의 색깔 그리고 또 동계훈련부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고려대학교는 뭐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이고 당연히 국가대표로 선수들이 부름을 받아간다는 것 자체를 예상했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김민규 선수가 코트에 또 나와 있고요. 그러네요. 고려대학교도 서서히 선수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임정현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으로 툭 치면서 박무빈에게 연결. 왼쪽 선택.
김도훈 안쪽, 이동근에게 더블팀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휘슬. 이동근 선수가 코트에 들어가서 또 반칙까지 계속 얻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그래도 점수차가 또 많이 벌어져 있음에도 고려대가 작전 시간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3쿼터인데 지금 양팀 모두 다 작전 시간을 2번씩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김민규 선수가 또 투입이 됐는데 김민규 선수의 마지막 출전이 4월 4일 한양대전이네요. 네. 몸이 조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경기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출전을 못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몸이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출전 의지를 내 보여서 주인현 감독이 투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뭐 문정현 선수라던가 박무빈 선수도 역시나 국가대표로 차출될 가능성이 좀 또 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김민규 선수라던가 다양한 선수들이 계속해서 코트를 밟으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34대 67의 점수. 이미 3쿼터 3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점수차는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동국대학교 지금 뭐 김명진 선수도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왼쪽 발에 또 깁스를 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피로 골절이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미리 이제 깁스를 했고 다음 주쯤이면 깁스를 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동국대가 우성희 선수와 김명진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두 선수 다 피로 골절로 지금 이제 경기를 못 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게다가 또 우성희 선수는 얼마 전에 또 수술까지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국대학교가 일단 수비에 성공을 했습니다. 박승재 빠르게 한번 들어가 봐요. 고려대는 작전 시간 이후에는 뭐 득점을 항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블락에 걸렸습니다. 이동근 앞으로 길게 그러나 여기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패스가 한 차례 김민규 선수 쪽으로 연결이 됐는데 김민규 선수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김태훈 선수의 의도는 굉장히 좋았었죠. 네. 패스를 받았다면 또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었고요. 자, 동국대학교 공격이 들어가는데요. 박승재 앞쪽에서 박정환의 지금 김도훈 선수인가요? 하지만 이겨내고 박승재의 득점입니다. 네, 양 팀의 5번 선수끼리의 맞대결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만 박승재가 이겨냈습니다. 고려대학교 일단 문정현 선수와 문정현 선수를 좀 쉬게 해주면서 또 김민규 선수와 김태훈 선수, 이동우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박무빈 선수는 지금 코트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곽에 김태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한재혁 앞쪽에서 김민규 선수의 수비인데요. 오른쪽 그대로 쏴봅니다. 김태훈 리바운드.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리바운드가 떨어지는 지점에 대한 생각이 정말 잘 잡혀있는 듯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압도적인 공격 리바운드 우위를 전체적인 리바운드 우위를 잡고 있는 거죠. 네. 김도훈 올라가 봅니다. 그러나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도훈 선수도 좀 부상이 있었고 지난 연세대전에 회복을 해서 짧은 시간을 좀 활약을 했었거든요. 오늘 경기 김도훈 선수 출전 시간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동근 속여놓고 올라갑니다. 36대 69 점수 차이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김도훈의 반칙. 이 쿼터가 종료됐던 시점에서 그러나 김도훈 선수가 아직 좀 득점이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주희정 감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김도훈 선수는 그래도 이제 경기를 서서히 뛰면서 감을 또 올리면 되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많고 MBC배 또 대학농구도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문유현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감을 지금은 공격권 종국 쪽으로 넘어갑니다. 끝까지 타이트하게 수비를 해봤던 김도훈. 김도훈 선수가 이제 득점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이런 그렇죠. 이런 수비를 보여주면 그러면 또 감이 또 공격 감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지금 김도훈 선수가 득점이 안 돼서 그렇지 계속해서 지금 플레이하는데 눈에 보이는 김도훈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또 많이 이름이 불렸다는 것은 오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박무빈
역시나 박무빈의 석점이 또 한 차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무빈의 시그니처. 그리고 김도훈 선수의 어시스트죠. 그렇죠. 김도훈과 박무빈의 합작품. 김도훈도 서서히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습니다. 한재혁 3쿼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베이스라인 쪽. 타이트해요 수비. 마지막 슛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점수 차이를 더욱더 벌렸습니다. 36점 차까지 벌어진 양팀의 3쿼터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려대는 35.2점 차이의 득실 편차를 기록한다고 했었는데 네. 그 외에 중요한 득점 차이를 3쿼터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에게 남은 시간 단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4쿼터 흐름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How long do we gotta stay here for people we don't know and want lies? So take me home, we can run away to another place.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양 팀의 스코어 차이 36점 더블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나 고려대학교는 좋은 이 리바운드 집중력과 또 높은 야투 성공률로 동국대학교를 완벽하게 좀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박무빈 선수가 3쿼터까지 24점을 올렸는데 네.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14.8점이고 그리고 한 경기 최다 득점이 23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인의 최다 득점 기록을 이번 시즌 기준으로 최다 득점 기록을 깼습니다. 성균관대와의 경기에서 7점에 그쳤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경기들은 다 두 자리 득점을 올렸던 박무빈 선수인데 오늘은 득점을 더 많이 더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지금 또 박준영 선수도 투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동국대학교가 파울을 얻어내면서 사이드라인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박무빈 선수나 문정현 선수는 투입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휴식을 좀 부여하는 주의정 감독입니다. 네, 지금 보면 36점 차이면 프로농구 남자 프로농구에서는 승부는 결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 점수 차이거든요. 네, 임정현 외곽 짧아요. 하지만 받아내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유정원이에요. 네, 남자 프로농구에서는 4쿼터 시작할 때 21점 차이까지는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36점 차이면 거의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동국대학교가 따라잡기도 좀 어려워 보이는 흐름이고요. 리바운드 양준, 이학승. 하지만 동국대학교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양준 선수가 이학승 선수와 미스매치였거든요. 네. 그걸 활용하는 이제 공격 과정에서 동국대는 더블팀이 들어왔었고 그 과정에서 또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 승기가 고려대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동국대학교는 이 다음 경기가 또 플레이오프 경쟁팀인 명지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를 또 위해서라도 그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질 필요가 있습니다. 양준, 임정현 붙어 있는데요. 역시 또 하나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임정현 반칙, 임정현 개인 세 번째 반칙입니다. 지금 경기를 보면 지금 고려대는 출전할 수 있는 이제 식스맨을 투입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기에서도 오히려 점수 차이를 더 벌리는 상황도 나옵니다. 그렇죠. 동국대가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력을 가지고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돌파하지만 득점이 되지 않았어요. 오른쪽 김도훈 코너까지 박준영이 다시 김도훈 쪽으로 양준이 나와서 스크린을 한번 서줍니다. 김도훈에게 공간이 났습니다. 자, 지금은 턴어라운드 이후에 그러나 양준이 골 밑에서 잡아내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동훈 선수가 시간을 쫓겨서 슛을 던졌는데 네. 그게 빗나갔지만 양준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 위에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저렇게 동료들이 지금도 유정원 잘 잘라 들어갔어요. 동국대학교 득점입니다. 40점째를 동국대학교가 만들어냈습니다. 34점 차. 빠르게. 지금도 한 번에 오늘 고려대학교의 공격 특히나 실점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공격 성공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동국대는 그러면 그만큼 백코트가 늦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는 동국대학교의 그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리바운드 뺏겼어요. 김민규 바운드 패스 받아냅니다. 외곽 터졌어요. 박준영의 석점이 만들어집니다. 박준영 선수까지 석점을 기록하면서 고려대학교가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여줍니다. 지금 고려대 벤치 또 난리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영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종아리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리버스 레이업으로 유정원의 득점이었고요. 들어와서 또 박준영 선수가 연세대전에 7분 정도의 활약이 있었고요. 그렇죠. 박준영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3점슛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빙글 돌아 떨어졌습니다만 양준이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득점. 가볍게 심판에게 터치 부분에 대해서 어필까지 해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고려대는 이제 100점을 넘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별 관심을 두고 경기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미 좀 40점 가까이 현재 벌어져 있는 양 팀의 점수 차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선수들 이 점수 차이를 좀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실수가 나와요. 박준영 득점입니다. 박준영 4쿼터에 본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2대 83, 41점차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먼 거리 이학승 한번 올라가 봐요. 들어가지 않고요. 동국대학교 선수들도 지금 또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지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좀 어려운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국대 선수들은 점수차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보여줄 것도 확실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죠. 너무 개인기에 의존하는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김동훈 선수가 샤클락을 한번 확인해보고 또 한번 급하게 시도를 해봤는데요. 림에 맞지 않고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자, 동국대학교가 올 시즌 연승이 없었고요. 홈에서의 승리도 10번째 경기 만에 이 대학리그 10번째 경기 만에 홈에서 승리였는데요. 지금은 하지만 좋은 드라이브인으로 득점을 성공해냈던 한지혁 선수였습니다. 고려대는 지난해에 홈에서 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성균관대 경기 이후에 지금 원정에서는 계속 12연승 중이거든요. 그렇군요. 유정원 오른쪽, 박승재가 다시 코너 쪽으로 연결합니다. 박승재 오픈 석점. 박성재 선수가 앞선 두 경기에서는 득점이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그전 경기에서 득점을 20점 이상씩 득점을 폭발시키다가 주춤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박성재 선수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세 경기에서 이런 활약을 펼쳐주면 또 동국대가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재 선수가 3쿼터가 종료된 시점에서 팀에서 유일한 두 자릿수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였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선수의 득점이 좀 나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대균 선수의 득점이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박승재 선수만 활용이 되면 고려대학교는 박승재 선수 쪽을 수비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상현 선수가 잘 치고 들어갔었는데 슈팅을 좀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일단 프리드로 투샷은 이어졌고요. 네. 아무래도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던 슛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2점이냐 석점이냐의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유투 성공도 또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자유투 성공률이 63.5%로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네. 오늘도 전반적으로 자유투가 좋지 않고 3쿼터까지 자유투 5개 중에 1개밖에 넣지 못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상현 두 번째 자유투 통과시켰습니다. 동국대학교가 48대 83. 이미 점수 차이는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양 팀의 경기고요. 고려대학교는
또 다양한 선수를 좀 활용해보고 있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김민규 선수의 득점이에요. 지금 양준 선수에게 더블팀이 가니까 정말 또 패스가 잘 나가면서 고려대가 득점을 또 올려줬습니다. 네. 동국대학교도 박승재 선수 쪽으로 계속해서 볼을 전달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이트한 수비 속에서 득점까지 연결을 짓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박승재 선수가 전반에 양준 선수 앞에 두고 스텝백 3점을 성공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좀 약간 지쳤는지 슛이 좀 들어가진 않았고요. 동국대가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마지막 승리를 거뒀던 해가 2010년 정말 까마득한 이 날짜입니다. 2010년 4월 20일 날 91대 86으로 5점 차이로 이겼고 그때는 원정 경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가 홈에서는 고려대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이후로 지금 대학농구 리그 정규 리그만 기준으로는 19연패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19연패라는 것이 선수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 한켠에 좀 자리 남을 수는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고려대학교가 강팀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홈에서 유독 경기를 많이 가졌는데 네. 동국대가 고려대 홈 경기를 지금 12번 붙어서 12번 다 모두 졌고 오늘 지면 이제 13번째인데 고려대가 동국대와 홈에서 경기를 가진 게 가장 최근 홈 경기가 2017년 5월 4일이거든요. 네. 다음 시즌에는 고려대가 동국대를 또 홈으로 불러들여서 한번 좀 경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조가 되어야지 이제 홈 한번 원정 경기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 다 다른 조에 속했기 때문에 고려대가 동국대와 홈 경기를 아직까지 잘 많이 치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쿼터 이제 4분 20여 초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8대 86까지 벌어져 있고요. 김도훈에게 수비가 여러 명 붙어 있었는데요. 김도훈 선수가 빠져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도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계속해서 패스기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박준영, 박승재와의 매치업. 24초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려오는 고려대. 고려대학교의 이 다음 경기 상대들을 보면 중앙대, 건국대, 상명대 이렇게 순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렇죠. 중앙대학교는 지난 시즌 고려대학교에게 1패를 안겼던 팀, 건국대는 또 챔피언 결정전 또 상대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이 두 팀을 다 꺾으면 이제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전승 우승까지 바라보게 되면 또 상명대까지 꺾으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세대가 상명대와 경기 갖고 난 다음 13일 날 이제 당국대와 경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엔드원 얻어냈습니다. 네, 이상현 선수가 이제 돌파로 득점하고 있고 네. 고려대가 지금 계속 승리를 다 가져가는 과정에서 연세대가 13일 날 당국대와 경기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당국대에게 연세대가 지면 고려대는 이제 경기가 없는 날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깔끔한 건 연세대도 계속 이기면서 고려대가 다 이긴다면 15일 날 경국대와 홈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억에는 정규리그 우승 확정을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확정 지었던 것으로 기억을 맞습니다. 하는데요. 네, 그때 거기서 우승 확정하고 별다른 세리머니 없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 홈 경기에서 우승 확정 세리머니를 좀 했었었죠. 네. 요즘 이제 프로농구도 원정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면 이제 기념사진만 찍고 홈 경기할 때 세리머니를 많이 하는 경향이 지금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좀 홈팬들과 그리고 홈 관계자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즐기고 싶어하는 또 구단 관계자들 그리고 팀 관계자들이겠죠. 맞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전반에 또 이제 양준 선수가 블락 하나 또 멋지게 그렇죠. 해줬고요. 양준 선수의 블락까지 좀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50대 85. 자, 김도훈 쪽으로 연결. 김도훈 선수의 득점이 터집니다. 김도훈 선수가 복귀 이후에 본인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김도훈 선수 득점 터지면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김도훈 왼쪽 어시스트 원앤덩! 김민규의 쇼맨십까지 나옵니다.
와 지금 그냥 그대로 레이업 올라갈 듯 했거든요. 네. 와 림을 지나가면서 덩크를 찍네요. 자, 승리를 자축하는 김민규 선수의 원앤덩크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좀 활로를 찾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드라이브인 이후에 유정원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동국대학교도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더블팀 붙으면서 끝까지 수비 잘 붙어주고 있고요. 다음 경기를 생각한 선수들의 또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동근 이겨냈습니다. 림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대학교가 선수 교체를 또 한 번 단행을 합니다. 이학승 선수를 또 투입을 시키고요. 백승혁 선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임정현 선수를 빼주는 동국대. 남은 시간 이제 1분 40여 초.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박승재 선수가 득점을 터져줄 때 같이 도와줄 또 이대균 선수의 득점도 절실할 동국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국대는 3점이 좀 터져야 좋은 경기를 또 하거든요. 네, 물론 박승재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줬습니다만 석점으로 그 이외에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장면이었고,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임정현 선수가 석점을 또 많이 터뜨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상현 선수가 이제 수비를 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네. 이 장면은 이제 조상현 감독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제 수비 방법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수비할 때는 이제 팔로 쓰지 말고 발로 쫓아가라는 수비를 주문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지금 선수들의 따라가는 움직임보다는 손을 움직이는 장면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54대 91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상현 앞쪽에서 박준영의 수비 이겨냈습니다만 끊어내요. 양준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투앤덩! 양준까지 투앤덩크를 만들어줍니다. 이건 정말 승리를 자축하는 양준 선수의 또 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중석에서도 뜨거워지죠. 단어가 또 나오고 있고요. 약간 지루한 경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네. 승부는 나눠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고려대 선수들이 멋진 장면을 또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확실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도 속공 과정이었어요. 지금 어려운 자세에서 그래도 백승혁 선수가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번에 김민규 다시 받아냅니다. 김도훈 현재 고려대학교 93점 기록 중에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100점까지는 힘들겠죠. 네. 남은 시간이 이제 30여 초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박승재 3포인트, 박준영의 리바운드. 볼을 천천히 몰고 올라가 봅니다. 이렇게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이 고려대학교의 승리로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국대는 오늘 경기, 다음 경기를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동근 완벽하게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점수까지 뽑아냅니다. 이동근 선수가 오늘 경기 전까지 12.5% 3점슛 성공률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한 방 넣어주네요. 대학리그 최고의 강자 고려대학교가 동국대학교 원정 경기에서 56대 96 40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11연승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더욱 이제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동국대는 지더라도 좀 적은 점수차로 질 필요가 있었는데 큰 점수차로 진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3경기에서 이긴다면, 그렇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좀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제 다음 또 중앙대학교와의 또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동국대학교는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또 각각의 팀들에게 중요한 또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고려대학교 박무빈 선수와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스톱! 야, 네가 선수자 학생이냐? 공부해서 풀어갈래? 새벽부터 훈련하고 언제 공부하지? 내일 또 새벽 훈련 가야 되는데. 훈련
훈련 끝났다고 아주 신났구만. 옷걸은 그게 또 뭐냐? 야 골 넣으니까 좋냐? 그런 게 이거면 선배들 동기가 될 거 아니야. 기합받기 싫으면 깨끗이 비워라. 자 여기도 많으니까 천천히 먹어. 스톱! 야, 빨리 안 하냐? 이야, 다리 참 예쁘네. 운동만 하기엔 아까운데. 대학 스포츠 배움으로 단단하게 흘린 땀만큼 평등하게 한국 대학 스포츠 협의회. 오! 오! 좋았어. 좋았어. 포스타드.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세상의 너를 증명하라 2023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고려대학교가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40점 차 큰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고려대학교 박무빈 선수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무빈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려대학교 이 연세대학교 경기 이후에 참 어려울 수 있었던 경기를 승리했는데요.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작년에 유리그에서 연세대학교의 승리 이후에 바로 중앙대학교에 패하면서 좀 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었는데 작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 전에 뭐 총력을 다했지만 그 이후에 쉬면서 마음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훈련하면서 집중도 높게 뭐 U19 빠진 친구들도 있고 부상도 있지만 집중을 해서 오늘 경기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선수들이 좀 부상과 이 훈련으로 빠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박무빈 선수도 초반부터 좀 많이 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경기에 임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작년에 졌던 거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유리그 잘 마무리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유리그 마무리한 후에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표팀 차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MBC배는 이제 후배들이 저랑 뭐 몇 명 없이 또 치러야 되는데 그 전에 분위기를 좀 제일 좋게 만들고 또 후배들 자신감도 좀 북돋아주면서 그런 역할 하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대가 이제 주축 U19 대표팀 빠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12명의 가용인을 다 활용하면서 농구를 했었잖아요. 네. 가용인은 줄었기 때문에 농구 색깔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었는데 뭐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 좀 달라진 점이 좀 있나요? 뭐 아무래도 농구가 이제 한 명만 달라져도 이제 색깔이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수비나 패턴 같은 거는 저희 기본적인 농구 그대로 가져가고 이제 뭐 좀 더 빠른 선수들이 많고 좀 키가 작아졌으니까 이제 저희 상대편이 저희를 상대할 때 했던 것처럼 수비 이후에 속공이나 좀 외곽슛으로 빨리 승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점슛 감이 최근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네. 비결이 좀 있을까요? 진짜로 이게 비결 아닌 비결인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신 있게 쏘면은 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네, 제가 너무 좀 쏘기 전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쏘니까 안 들어가고 올해는 정말 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쏘니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긴 한데 또 문정현 선수나 뭐 다른 가드들이 또 패스를 또 정말 좋게 또 내주는 것도
삼성주의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던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뭐 팀원들에 대한 믿음도 저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저 팀원들이 저를 믿어줘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무엇보다 저희 팀이 점점 더 맞아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이상택배 한일대학에 또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하셨었잖아요. 그 대회 그 경기들을 통해서 또 얻어간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경기들을 통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좀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일본 선수들이 좀 이제 앞에서 압박하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강한데, 이제 제가 경기를 하면서 저도 반대로 상대방을 압박하니까 상대방 공격 템포도 좀 달라지고, 또 상대방이 원래 준비했던 공격들이 안 됐다는 걸 느껴서 이제 저도 체력적인 부분도 올려가지고 좀 더 상대방 앞선들을 위에서부터 압박하는 거를 조금 중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정말 힘든 일정을 소화를 했었잖아요. 몸도 그래서 좀 좋지도 않았었고, 지금 현재 몸 상태는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정말 5월 달 너무 힘들었고요. 뭐 전염병도 많이 걸렸었고 뭐 몸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제 스스로 5월 달 잘 마무리하고 이겨낸 것 같아서 뿌듯하고, 지금은 정말 약간 붕 뜬 것처럼 너무 좀 편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뭐 몸도 좀 차차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세 게임이 이제 전승 우승으로 가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네. 가정이는 조금 적어서 또 지금 남아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하면서 경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박무민 선수는 남아 있는 경기를 좀 어떻게 치르겠다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아직 뭐 3-4경기 정도 남았고, 이제 다음 경기가 중앙대인데, 이제 중앙대한테 작년에 했던 기억 그대로 잊지 않고 더 준비해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1-2쿼터 굉장히 잘해줬는데 3-4쿼터에 미스가 많았던 것처럼 저희 다음 경기는 이제 3-4쿼터에도 더 잘 준비해서 더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고려대학교 팬분들이 이곳 동국대학교 체육관에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원정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를 너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전승 우승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우승을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박무빈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정말 고려대학교 지난해에는 이 곧바로 연세대전 이후에 중앙대학교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만, 그 위기를 일단 한번 잘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박무민 선수도 얘기했듯이 좀 더 집중하고 경기에 나왔다는 게 티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점수 잘 벌렸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손쉬운 승리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학리그는 막바지, 정규 시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마지막까지 이 플레이오프행 어느 팀이 결정이 될지 끝까지 함께 저희 대학농구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가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원정 대승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줄여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재범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강승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is is all